새벽비가 도로를 씻었어요. 한강을 따라 낮게 깔린 안개가 유리를 문질렀지요. 서울의 빛이 눌려 있었어요. 건물은 모두 젖었고 신호등은 피곤해 보였지요. 일은 출근이었습니다. 이진호는 빗방울이 흐른 자국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는 꺼져 있었지요. 오늘이었습니다. 30억 계약의 마침표. 아니면 시작의 문. 그는 숨을 고르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로비에서 인사를 건넨 경비가 모자를 만지작거렸지요. 오늘 중요한 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지요. 사무실은 차가운 불빛이 먼저 켜졌습니다. 서버렉에서 펜 소리가 올라왔지요. 그 소리는 늘 일정했어요. 이진호는 모니터 2대를 켰습니다. 파란 로그인 화면이 빛났지요. 손목의 시계가 7시 42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일정표를 열었어요. 9, 30 프리콜, 11, 0 본계약. 단순한 문자들이었지만 지난 15년의 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세나는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젖은 코트를 의자 뒤에 걸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요. 그녀는 서류 봉투를 책상 중앙에 올려두고 미소를 보였어요. 고객사 리스트 정리했어요. 민감 항목은 암호화했지요. 수고했어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요. 세나는 커피를 내렸어요. 향은 진했고 맛은 조심스러웠지요. 그녀의 손끝이 잠깐 떨렸어요. 그는 그 떨림이 피곤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정혁수는 8시가 조금 넘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우산을 털고 넥타이를 늘렸지요. 잘 잤습니까? 오늘은 가볍게 갑시다. 시장 상황 다 확인했어요. 이 판은 이깁니다. 리스크 보고서는요? 이진호가 물었어요. 어제 밤에 마무리했지요. 파트너 쪽 내부 컨펌도 끝. 혁수는 자신있게 웃었습니다. 눈가주름이 깊었지요. 오랜 친구의 얼굴이었습니다. 믿음이 오래 묵은 나무결처럼 보였어요. 회의실의 유리병 너머로 도시는 계속 젖었어요. 프리콜이 시작되었지요. 통신사 임원들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질문은 짧고 망설임은 길었지요. 이진호는 기능 데모를 진행했어요. 대시보드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로그 수집, 비정상 트래픽 탐지, 자동 격리. 화면의 그래프는 고요하게 올라갔지요. 성능 지표 SLA 99.95% 가능합니까? 상대가 물었어요. 가능합니다. 초도 버전은 99.9%로 시작해도 안정적이지요. 그는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11시에 뵙지요. 콜이 끊겼어요. 회의실은 잠깐 비었지요. 세나는 펜을 돌렸습니다. 메모에 체크 표시를 붙였어요. 혁수는 패드를 넘겼지요. 봐요. 다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맙시다. 이진호는 위십수를 눌렀어요. 버릇이었습니다. 긴장이 그 자리에 붙었지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알 수 없는 공기가 줄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인사를 했어요. 개발팀은 빌드로그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도를 맞추었지요. QA는 자동화 스크립트를 띄웠어요. 기계의 리듬이 음악처럼 반복되었지요. 이진호는 창가에 섰습니다. 그는 드문 과거를 떠올렸어요. 학교 근처 지하 작업실, 알루미늄 책상, 펜 냄새,
처음깃 커밋에 달린 어색한 메시지. 첫 시작입니다. 그 문장이 아직도 손등에 눌려있는 듯했지요. 실패도 무리한 선택도 모두 지나왔어요. 오늘은 보상이어야 했습니다. 9시 58분. 메신저가 울렸어요. 영업팀이 계약서 버전을 확인했습니다. 법무가 수정한 조항이 도착했지요. 세나는 빠르게 읽고 수정 기록에 사인을 추가했어요. 손놀림이 매끄러웠습니다. 세나 씨, 혹시 DR센터 접속 로그 어젯밤에 점검했습니까? 이진호가 물었어요. 예. 이상 없었어요. 그녀는 눈을 들지 않았지요. 그럼 됐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어요. 10시 27분. 서버실에서 알람이 한 번 울렸습니다. 아주 짧게였지요. QA가 즉시 확인했어요. 거짓 양성입니다. 정혁수가 어깨를 쳤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날은 늘 자잘한 소동이 있지요. 그래도 로그는 챙기지요. 이진호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얇고 단단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졌지요. 회의실 유리처럼 모든 것이 투명한 척했어요. 케이블을 정리하고 화이트보드에 마커를 맞추었습니다. 숫자들은 늘 자리를 지켰고 사람의 마음만 자리가 없었지요. 혁수가 넥타이를 다시 묶었습니다. 끝내러 갑시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갑고 매끈했지요. 그때 조용한 진동이 책상 위를 긁었습니다. 세나의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이 잠깐 깨어났지요. 알림 미리 보기는 몇 글자만 보여주었습니다. 코드 넘겨줬어. 이제 화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나가 황급히 폰을 손에 쥐었어요. 죄송해요. 스팸이에요. 미소가 얇게 그려졌지요. 이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요. 대신 귀가 소리를 잃었어요. 회의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웃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비소리만 정확했지요. 들어가시지요. 정혁수가 문을 열었어요. 손등의 혈관이 또렷했습니다. 오래 본 손이었지요. 이진호는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훑었습니다. 열어둔 시스템 콘솔의 세로그 한 줄이 밝혔어요. 10 hours 40, 2 minutes and 17 seconds. Ext. API token issued to admin C. 짧은 낯선 문자열. 익숙한 접두사. 그는 눈을 가늘게 떴지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스피커에서 상대 회사의 인사가 흘렀어요. 의자 가죽이 미세하게 삐걱였지요. 물컵의 표면이 흔들렸습니다. 이진호 대표님,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반대편 임원이 말했다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사내 전략 변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계약을 재검토해야겠습니다. 공기가 내려앉았지요. 누군가 펜 뚜껑을 닫았어요. 혁수의 시선이 아주 잠깐 세나에게 건너갔습니다. 미세했고 충분했지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진호가 물었어요. 보안 리스크가 제기되었습니다. 상세는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지요. 물컵의 테두리에 손가락 자국이 남았어요. 정혁수가 먼저 숨을 쉬었지요. 잠깐의 해프닝일 겁니다. 바로 수습하지요. 세나는 메모를 덮었습니다. 대응 자료 준비할게요. 이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사실부터 확인하지요. 그는 회의실을 나와 서버실로 걸었습니다. 바닥에 카펫이 발소리를 먹었지요.
콘솔 앞에 앉아 다시 로그를 펼쳤습니다. 시간, IP, 토큰, 경로. 숫자들이 줄을 세웠지요. 창밖비가 다시 굵어졌습니다. 휴대폰이 한 번 더 진동했어요. 이번엔 그의 화면이었습니다. 미확인 번호. 단문 하나. 대표님, 조심하세요. 내부에 구멍이 있어요. 문장은 짧았고 세계는 길어졌지요. 그는 숨을 고르지 못했어요. 어느새 도시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펜 소리만 또렷했지요. 차갑고 일정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닫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을 닫았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었지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밤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버실 바닥을 훑었지요. 이진호는 모니터 불빛에 손등을 비추었습니다. 그 한 줄의 로그가 마음에 들러붙었어요. Admin C. 접두사는 익숙했고 D는 낯설미였습니다. 그는 커서를 움직였지요. 지난 6개월의 접근 기록을 뒤로 거슬렀습니다. 시간대는 일정했어요. 모두 자정 무렵, 모두 휴일 전날. 누군가가 습관을 가졌지요. 플래시백은 느리게 열렸습니다. 2달 전 세나는 야간 배치 스케줄을 스스로 바꾸었어요. 백업창을 줄이면 비용이 절감되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백업은 2갈래로 나뉘었어요. 공식 경로와 임시 경로. 임시는 설명되지 않았지요. 또 다른 장면. 혁수는 낯선 벤더를 데려왔습니다. 단가가 미묘하게 낮았지요. 테스트 물량입니다. 기회가 올 겁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코드가 없었어요. 정리할 시간도 없었지요. 그리고 어느 밤 보안팀장이었던 최대훈이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감사 로그에 빈칸이 있습니다. 혁수가 웃었지요. 불필요한 과민 반응입니다. 팀장님은 휴가 좀 가시지요. 그 다음 주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는 회사를 달래느라 넘겼습니다. 오늘 빈칸의 의미가 선명해졌지요. 이진호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불러내지 않았어요. 콘솔의 관리자 권한을 열고 감춰둔 미러 서버를 깨웠습니다. 오래전 위기 대비용으로 설치했지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장치. 로그는 2차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정일 17. IP는 강남의 특정 구간. VPN을 탔지만 패턴이 반복되었지요. 접속 계정은 에디민씨. 그는 접두사에 손가락을 대고 멈췄습니다. C. 세나의 이니셜과도 겹쳤지요. 우연이라 하기엔 빈도가 컸습니다. 그는 깊게 들어갔습니다. SSO 토큰 발급 시각, MFA 우회 시도, 이메일 자동 전달 규칙, 외부 도메인 ATINF wave, 컴으로 특정 키워드 포함 메일 포워딩. 규칙 생성자는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메일 서버의 헤더에는 장비 지문이 남아 있었지요. 세나의 노트북과 같은 타이핑 지연 패턴. 동일한 브라우저 빌드. 그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확신이 되어가는 고요였지요. 대표님, 아직 회사입니까? 혁수의 메신저가 울렸습니다. 네. 로그 정리 중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통신사 쪽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부 이슈는 저에게 맡기지요. 내부 이슈요? 잠깐의 정적이 있었어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무리하지 마십시오. 창밖의 비는 성격이 바뀌었어요. 짧고 굵게 내렸지요.
그는 메신저 창을 닫았습니다. 닫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다음 단계는 조용한 수사였습니다. 그는 휴대폰 MDM 백업을 열었습니다. 분기점 복원 옵션을 활성화했지요. 일주일 전에 메시지 캐시가 떠올랐습니다. 발신자 이름 없는 알림 조각. 첨부 파일 이름은 프라이싱, V3, 파이널, XLSSS. 외부 도메인. 전송 시간은 자정. 그는 캐너리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고객사 리스트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했지요. 특정 단어 조합을 찾을 때만 밟히는 미끼였어요. 파일명을 자연스럽게 흘렸지요. Clients Mail, Confidential, XLSSB. 내부 공유 폴더에 제한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추적 토큰은 한 줄이었습니다. 누가 열어도 어디로 나가도 그 줄은 따라붙었지요. 플래시백은 더 옅은 장면으로 전환되었어요. 작년 봄, 세나는 웃음이 잦았습니다. 요즘 운동을 다시 시작했지요. 그는 좋다고 했어요. 야근과 운동은 닮아 있었지요. 돌아오면 늦은 샤워 소리가 났습니다. 향이 바뀌었지요. 휴대폰은 뒤집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세나는 물었습니다. 우리 그만 좀 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요. 곧 호흡이 맞습니다. 그 대화는 거기서 멈췄어요. 균열은 소리 없이 자랐지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미끼 파일 알림이 떴어요. 새벽이 8. Clients Mail, Confidential. XLSS가 외부 IP에서 열렸지요. 출발지는 회사 내부였고 도착지는 infway.com의 서브 도메인이었습니다. 접속키는 에디밍가스이. 그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바퀴가 천천히 멈췄지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등줄기의 열이 사라졌지요. 세나 씨,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빈 사무실의 목소리가 밝혔지요. 휴대폰이 연결되었어요. 네, 대표님. 내일 아침 첫 회의 전에 DR 센터 접근 권한을 전수 점검하겠습니다. 포워딩 규칙도요. 짧은 정적. 왜요?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강화했지요. 그럼 금방 끝나겠지요. 끊겼습니다. 대화는 짧았으나 숨결은 길어졌지요. 그는 메일 클라이언트를 닫고 회계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세부 승인 내역을 날짜로 정렬했지요. 세나가 처리한 라이선스 비용 2건이 눈에 걸렸습니다. 공급사는 낯선 곳이었어요. 금액은 쪼개져 있었지요. 1천만, 1,500만, 800만. 규칙성 없는 리듬. 그러나 합치면 정확히 한 분기 예산의 15%였지요.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도 동일한 비율이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퍼센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확인 번호. 그는 받았지요. 대표님, 최대훈입니다. 낮고 조심스런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이에요. 당신이 찾는 빈칸, 제가 왜 생겼는지 압니다. 언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기록을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접근 토큰은 내부에서 발급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급자는 그분일 겁니다. 누구요? 숨이 멈칫했지요. 한세나. 통화가 끊겼습니다. 긴 복도에 형광등이 깜박였지요. 이진호는 서서히 핸들을 굳혔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지요. 감정은 올라오다 멈췄습니다. 그는 감정보다 절차를 믿었지요. 그는 최종 폴더를 열었습니다. 포렌식 툴을 실행했지요. 삭제 흔적 복구.
타임라인 재조립. 마침내 화면에 짧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MSG 코드 받았어요. 이번엔 확실하지요. 계약 깨지면 우리가 선점합니다. 발신, 수신, 시간, 계약 전 사흘. 제목줄은 빈칸이었지요. 그러나 첨부 파일의 시가 남아 있었어요. 우리 래퍼와 동일한 서명. 그는 스크린샷을 저장했습니다. 해시, 헤더, 경로, 접속지, 토큰. 빠뜨리지 않았지요. 의자는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화면의 빛이 눈동자에 얇게 밝혔지요.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숫자대로 갑니다. 문장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계획을 폈지요. 증거 봉인, 외부 자문 예약, 내부 권한 일시 동결, 캐너리 파일 2번째 배포, 그리고 내일 오전 팀 전체 보안 감사 공지. 감정은 늦게 도착했어요. 분노는 모양을 갖추었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제는 칼집이었지요. 칼은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창밖에 비가 그쳤습니다. 유리는 다시 도시를 비추었지요. 어둠은 얇아졌습니다. 이진호는 마지막 로그를 넘겼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자리를 잡았지요. 배신은 사건이 되었고 사건은 기록이 되었어요. 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등줄기가 곧아졌지요. 끝까지 갑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계는 들었지요. 이제 복수는 의지가 아니라 계획이 되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투명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이 잔잔히 내려다 보였지요. 책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서류 묶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인 스티커가 반듯하게 붙어 있었지요. 이진호는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숨은 고요했어요. 대표님, 오늘이 분기점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지요. 서류를 넘기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어요. 그러나 결의는 명확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지요. 법원으로 가는 길은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차창에 비친 얼굴이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지요. 가족은 조용했습니다. 민지의 손이 그의 주먹을 가볍게 눌렀어요. 아빠, 저 믿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힘은 컸습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지요. 첫 심리는 공개 장소였습니다. 방청석에는 뉴스 카메라가 없었지만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혁수와 한세나는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나의 손가락이 떨렸지요. 혁수는 안색을 바꾸지 않았지만 입술이 마르다 보였지요. 그들이 한때 나란히 서 있던 모습은 이제는 어색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개요 설명이 시작되었지요. 문장들은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절단적이었어요. 원고는 계약 체결 직전에 내부 자료 유출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합니다. 서류 봉투가 열리자 포렌식 리포트가 등장했지요. 해시값, 접속 로그, 이메일 헤더. 숫자들이 조용히 진술했어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로그는 내부 미러 서버에 남아있던 2차 기록입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가리켰지요. 스크린에 접속 경로가 띄워졌습니다. Admin C. 접속 시간이 줄지어 있었지요. 방청석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나의 손이 더 떨렸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피고 측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해시값 일치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은 여러 사용자가 공유합니다. 목소리는 논리적이었으나 빈틈이 보였지요. 변호사는 미소도 없이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메일 포워딩 규칙의 생성자 기계 지문, 타이핑, 딜레이 패턴, 노트북의 브라우저 빌드 번호, 모든 요소가 한 줄로 연결되었지요. 상대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지요. 옆에 앉은 고문 변호사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세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머리칼이 이마를 가렸지요. 방청석에서 작은 소곤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소리는 곧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증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회계 증빙에서 나왔습니다. 세부 계좌 이체 내역과 외부 계정으로의 송금 흔적, 금액과 시점이 일치했습니다. 분할된 지급, 회계 장부의 주석을 조합하면 횡령의 그림이 완성되었지요. 변호사는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숫자는 침묵이었지만 더 무서웠습니다. 피고는 이 돈을 외부 계정으로 이체했습니다. 이는 회사 자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법정을 울렸지요. 세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혁수는 눈을 크게 뜨고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지요. 그들은 급속히 주저앉는 중이었어요. 재판 도중 추가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로그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원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증언은 숫자를 말했고 숫자는 사실을 드러냈지요. 법정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세나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얇고 떨렸지요. 제가 대표님을 배신할 이유가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가 잠시 나왔지요. 방청석에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혁수는 입을 크게 벌렸다 닫았습니다. 변호사가 그를 붙들었지요. 재판부가 판결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충격은 이미 완전했습니다. 언론은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고 업계는 수근거렸습니다. 회사의 신뢰는 균열이 갔지요. 거래처는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은 보류되었습니다. 수많은 거래선이 잠시 멈추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조용히 차창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지쳐 보였어요.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지요. 그의 손이 딱 하나의 답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목소리는 낮고 확고했지요. 며칠 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발표했습니다. 횡령과 산업 스파이 혐의로 조사 착수. 영업전 포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지요. 혁수는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협력하던 벤더들이 등을 돌렸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철수했습니다. 그의 사회적 체면은 빠르게 무너져 갔지요. 사진 속 화려한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결정적 타격은 민사와 형사 양면에서 동시에 왔습니다. 회사는 패닉을 겪었고 피고들의 가족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세나는 인터뷰를 피했지만 거리에선 그녀의 이름이 수군거려졌지요. 어느 저녁 그녀의 전화가 몇 번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이미 형틀처럼 고정되었지요. 그날 밤 그는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지요.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고 절차는 점차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든 증거들이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오름의 무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말은 작았지만 법정 밖의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지요.
신문의 첫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직 IT 솔루션 임원, 산업기밀 유출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사진 속 정혁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수갑이 손목을 감싸고 있었지요. 옆에는 고개를 숙인 한세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반쯤 가려졌지만 그 그림자는 분명했지요. 이진호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창밖의 햇빛은 냉담했지요. 그는 신문을 접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잔잔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과뿐이었지요. 며칠 후 업계는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정혁수의 회사 계좌는 동결되었고 해외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언론은 IT계 거품의 실체라며 연일 보도했지요. 사무실은 비워졌고 직원 절반이 사직했습니다. 혁수는 기자 앞에서 모함입니다. 단순한 오해입니다. 라고 반복했지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집 앞엔 대출 통지서와 내용 증명이 쌓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울렸지요. 기자, 투자자, 법무팀, 그리고 전 동료들. 그는 결국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침묵만이 남았지요. 한세나는 남편의 집을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은행 계좌는 압류되었고 남은 건 몇 벌의 옷뿐이었지요. 그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낯선 고객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 맞지요? 뉴스에 나왔던 귓속말이 따라다녔습니다. 밤이면 잠들지 못했지요. 머릿속에 이진호의 목소리가 남았습니다. 만약 가족을 생각했다면 그 전에 멈췄겠지요. 그 말은 냉정했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의 번호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통화음이 3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그 전화를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오래 준비한 공식이었지요. 냉정했고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공허가 자리했습니다. 승리의 순간 환희는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한 무게만 남았지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젠 끝났나요? 그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창틀 위를 기어가고 있었지요. 이제 끝났지. 기분은요?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조용하구나. 너무 조용해서 낯설다. 한 달 뒤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정혁수는 7년형을, 한세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세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지요. 진호 씨, 미안해요. 그땐 그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마요. 이미 늦었으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울음도 변명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진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창업 사무실, 2평짜리 공간. 그 옆엔 최대웅과 민지가 있었습니다.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새 로고가 그려졌습니다. 진데이텍. 그는 조용히 말했다지요. 이제 우리가 지킬 건 단 하나입니다. 신뢰. 최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올라갑시다. 그의 입가에도
처음으로 미약한 웃음이 걸렸지요. 그날 저녁 그는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불빛들이 물 위에 부서졌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멀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확인 번호.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될 전화였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한때 무너진 모든 것이 지금은 새로운 기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를 구했지만 구원은 그 너머에 있었지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들어야지.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의 눈은 따뜻했습니다. 빛은 다시 흘러들었지요. 그는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끝났어요. 골목의 눈이 마른 바람에 갈라졌지요. 복수의 절차는 모두 닫혔습니다. 판결문은 서랍 안에서 얌전히 눕고 있었지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사무실 유리 위에 맺혔어요. 조용했고 정확했지요. 진대 테크의 새 간판은 작은 빛을 냈습니다. 벽엔 점검표가 붙어 있었지요. 하루의 시작은 체크로, 끝은 회고로 닫았습니다. 과장은 없었어요. 작은 프로젝트를 정확히 하고 다음 계약을 묵묵히 준비했지요. 고객 응대 기록은 정갈했습니다. 응답 시간 2시간 이내, 보안 변경 즉시 공지, 규칙이 곧 약속이었지요. 민지는 재무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이번 달 현금 흐름 흑자입니다. 진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습니다. 급한 확장은 하지 맙시다. 최대훈이 웃었어요. 안정부터 그렇지요.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만큼만 말했지요. 회사는 그렇게 성장했어요. 조용히 균형을 지키며. 저녁이면 그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물 위에 흩어졌지요. 그 빛을 밟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오래된 흉터처럼 굳어 있었지요. 그러나 통증은 줄었어요.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기록으로 정리되었고 기록은 서랍에서 잠들었지요.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받아도 침묵이 들렸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어요. 끊고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지요. 과거는 따라오되 현재를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쇠락은 조용했어요. 정혁수의 이름은 검색에서 뒤로 밀렸지요. 남은 건 소송 기록과 벌금 고지서, 몇 줄의 인터뷰 조각뿐이었어요. 억울합니다. 그의 말은 가벼웠지요. 사람들은 이미 지나쳤습니다. 그를 찾던 벤더도, 그와 웃던 업계 동료도 자취를 감췄지요. 사회는 빠르게 정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름은 밖으로 밀려나지요. 한세나는 오래된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청소를 하고 밤에는 조용히 앉아있지요. 손등의 상처가 거칠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연습하듯 말했습니다. 미안했어요. 그 말은 벽에 부딪혀 작아졌지요. 그녀는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삶을 정리하는 데에도 절차가 필요했지요. 벌금을 내고 위탁 봉사를 하고 더 이상 타인의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책임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그 자리에서 끝났지요. 어느 날 오후 법원 앞 벤치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어요. 하늘은 맑았지요. 바람이 종이를 넘겼습니다. 세나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했어요. 변명은 없어요. 진호는 한참을 침묵했지요.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붙잡지 않았지요. 대화는 짧았고 그만큼 정확했어요. 재결합은 없었습니다. 미련도 의무도 남기지 않았지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회사에는 새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중형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보안이었지요. 리스크는 분명했고 범인은 협소했어요. 진호는 범위를 더 줄였지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계약서 안의 숫자들이 차분히 자리를 찾았어요. 그가 바란 건 화려한 반전이 아니었지요. 오래가는 신뢰, 반복 가능한 선, 쉘이었습니다. 민지는 보고를 마치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버텨줘서. 그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네가 붙들었지. 최대훈이 장난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오늘은 회식, 감자탕입니까? 간단히 먹고 내일 배포관제 봅시다. 웃음이 작게 퍼졌지요.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어요. 밤 작업 때 그는 배포 대시보드를 지켜봤습니다. 그래프가 흔들림 없이 움직였지요. 알람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묻는다면 이게 행복인가 싶었어요. 큰 환호도 격한 눈물도 없지요. 대신 예측 가능한 평온. 문제가 생기면 함께 고치고 잘 되면 함께 적어두는 삶. 그렇게 하루가 쌓였어요. 주말 아침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지요. 오래된 USB와 종이 쪽지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창업 때의 로고 낙서, 초기 고객의 손편지, 그가 무너졌던 밤의 메모. 증거는 침착하게, 분노는 나중에. 그는 쪽지를 접어 상자 맨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제 그 문장은 완료형이었지요. 분노는 지나갔고 침착만 남았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먼 빌딩 유리에서 햇빛이 튕겼지요.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몇 통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오래된 거래처의 안부, 신입 개발자에게 격려, 보안 교육 일정 확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천천히 갑시다. 바르게 갑시다. 그 말은 회사의 합의였지요. 저녁 무렵 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름 없는 발신자였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죄를 알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지요. 대신 스크린을 잠그고 한숨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길 바랐어요. 사람은 무너져도 살아야 하지요. 책임을 지고 다시 배우고 그만큼의 침묵으로.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갔어요. 도로는 깨끗했지요. 그는 민지와 다운과 함께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 불빛이 늘어섰지요. 아빠, 앞으로요?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기록하고 검증하고 도와주자. 민지가 웃었지요. 우리 회사답네요. 우리답게 살자고요. 다운이 덧붙였어요. 하늘은 낮게 열렸습니다. 별이 드물게 보였지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이었고 삶은 계속이지요. 이해는 감정을 낮추었고 수용은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책임은 매일의 태도가 되었지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일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쓰고 확인하고 지키는 일. 그 반복이 희망이었지요. 문 앞에 서서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다시 제대로. 대답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지요. 문이 닫히고 조용한 밤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밤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빛이 이미 그 안에 있었지요.